그러니까 매복사랑이 발치에 준하는 통증의 경우에는 엔세이드, 타이레놀 말고요. 종류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치과 처방하는 약 제일 많은 흔한 거는 빈도수로 따지면은 진통제입니다. 이게 소염 진통제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진통제일 수도 있고. 진통제 제일 많이 처방하고, 두 번째로는 치과와 관련된 치성 감염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들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두 개만 나가진 않고 여기 같이 나가는 게, 보통 여기서 소염 진통제 때문에 위가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리가 소염 진통제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위를 보호하는 그 위 코팅하는 기전을 통증을 차단하면서 같이 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위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산 제산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H2 블라커라는 걸 써서 또 위산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가 이제 보통 제일 많이 나가는 3종 세트고, 가끔 이제 부종이 심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맥시멈 보통 3에서 한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적으니까 부종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스테로이드라면 전혀 꺼리지 마시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통 그 다음에 많이 나가는 게 이제 구강 내 가글약, 보통은 정균제인데요. 클래시딜이라는 정균제가 나가는데 이걸로 가글해서 입안의 세균수를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진정 효과를 위해서 벤조다이아제핀계 약제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치과에 오셔서 좀 진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처방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가끔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근육이 굉장히 강화돼서 밤에 일을 간다든지 할 때 근이완제로서 처방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일반적인 치과 처방의 범위에 들고요. 가끔 이제 다른 조금 특수한 진료를 하는 경우에 신경통 제제를 처방한다든지 아니면 비강에서 충혈을 막는 제제를 우리 상악동 처방과 관련해서 처방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약을 보면은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 나누죠. 그래서 전문 의약품은 병원의 처방을 받아서야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일반 의약품은 비교적 간단하게 OTC 드러그라고 해서 그냥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예상되는 통증의 수준에 따라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증이 굉장히 낮은 정도의 시술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타이레놀을 처방 혹은 댁에 있는 걸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있고요. 중등도 이상, 여기서 중등도 이상이라고 함은 그러니까 매복사랑이 발치에 준하는 통증의 경우에는 엔세이드, 타이레놀 말고요. 브루펜 혹은 나프록센, 에어탈 그런 류들의 약제를 처방하면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통증의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처방하지 않고 있고, 이거는 보통 병원급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방이냐? 그러니까 구강외과적인 처치,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안면을 재건한다, 아니면 얼굴에 양악수술했다, 이런 것들일 때 그런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자, 이제 진통제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치과에서나 어떤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처방하는가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종류의 진통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분명으로 말하면 이부프로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살리시릭 애시드라는 것도 있고, 나프록센 계열. 그다음에 턱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에어탈, 이런 제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해서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쓰고 있고, 예를 들면 무릎 아플 때는 나프록센, 이런 식으로 각각 원장님들, 치과 의과 원장님들이 선호하는 약제들, 거기에 맞는 또 이론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아스피린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아스피린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약제는 오히려 진통 효과보다는 혈관을 막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이제 내과에서 많이 쓰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있고, 이 각자 약간씩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메커니즘이 좀 달라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약이 2가지, 3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면서 상호작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드시는 약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 간의 상호작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가령 천식 있는 환자한테 엔세이드를 처방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 감염이 있어서 약을 처방을 하는데 그분이
이미 신장에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뭐 투석을 하고 있다, 이렇다면 이제 약제를 저희가 좀 바꾸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처음에 치과에 들어올 때 문진이라는 과정을 겪잖아요. 거기서 어떤 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게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비밀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치과에 와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그 개원가에서 처방 나가는 약제들과 상호작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생제 처방은 이제 어느 정도 전신적인 감염에 대한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치아에서 시작된 감염이 이제 전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혹은 전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소적이라 하더라도 조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항생제를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소식이 감염의 위험성을 상당히 높였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저희가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항생제 처방에서 조금 주의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예방적인 항생제인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안전한데 일단 감염과 관련된 항생제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가령 상악동염이 생겼다든지 지치주의염이라고 해서 사랑니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게 예를 들어서 목이나 뺨으로 이제 감염이 크게 확산이 됐다 했을 때 저희 처방을 해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주의를 당부하는 거는 이제 증상이 개선됐다고 약을 끊으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임의로. 근데 이렇게 임의로 항생제를 끊으시면 우리가 보통 일주일 정도 항생제를 처방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균수를 완전히 없애기를 원하는데 한 7-80%가 세균이 줄어들면 이제 환자분들께서 증상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약을 끊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남아있는 저항을 하고 있는 이 세균들이 다시 한번 이제 크게 세를 늘리면서 흔히들 말하는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더 센 약제를 써야 되거든요. 주의를 이제 당부드리는 거는 항생제 처방을 받으면 끝까지 투약을 마무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점점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노인분들에게 약을 처방할 때는 약제 용량을 좀 줄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일단 몸에 지방이 좀 많아지셨고 알부민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 양도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게 양리적으로는 용량을 조금만 써도 굉장히 고농도로 그분들에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제 양을 좀 줄이라고 돼 있고, 재밌는 거는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마취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국소 마취고요. 물론 마취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에피네프린 양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신 질환이 있다, 뭐 고혈압이 있다,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에서는 똑같은 용량을 써야 돼요. 리도카인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던 이런 거는 똑같이 통증을 느끼더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라서 치과대학 다니면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기초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약리학이거든요. 근데 막상 개원에서 환자를 보고 있다 보면 약을 쓸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저도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주변에도 물어보기도 했고 저희 환자분들이 궁금한 게 뭔지도 좀 알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정리하는 즐거운 시간이 있던 것 같고요. 환자분들도 혹시 오늘 내용에 있어서 뭔가 쓸만한 정보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임의로 약을 끊으시게 되면 항생제를 통해서 약을 줄였는데 시끄럽네요.